부산 안 끝났습니다. 나 고른 데는 이제 강남이죠. 강남 용산권이 사지 마요? 저는 사도 괜찮다. 아, 사도 괜찮다. 네, 부산에서는 사야 되는 동네가 아파트는 망고쌤. 드디어 이 박사님의 전문 분야. 아니에요. 아무도 지방 부동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전체 지방보다는 주요 지역. 그쵸. 근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노인가 받았다. 그럼 먹고 살 게 뭐가 있냐. 일자리도 없고. 유튜브 조회수거리로 그냥 한두 개 하고 마는데, 네. 아, 독야청청 혼자. 혼자. 부산의 아들, 해운대고등학교 출신 이건영 대표님께서는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끝났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산 안 끝났습니다. 근데 부산이 끝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도쿄 주변은 끝났어요. 한가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영원짜리 주택. 도쿄 주변에 외곽 지역은. 근데 도쿄는 집값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양극화가 된 거예요. 근데 부산도 3극화, 4극화, 5극화가 되겠어요. 5극화? 그러니까는 이게 위치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가 있고 수요가 없는 데가 있는데 영도 같은데? 영도는 수요가 들어가기에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도, 도는 뭡니까? 섬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제 부산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 첫 번째 한 게 수요가 부산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수요가 부산으로 한정된 데는 있어요. 아까 말했던 영도는 영도에 거의 한정이 돼 있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곳들은 부산 수요가 있는데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면 타격을 받겠죠. 그렇겠죠. 외곽이니까. 네, 외곽이니까. 근데 수요가 확장이 되어 있다면, 부산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확장되어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바닷가라면, 그 바닷가가 해운대랑 광안리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수요가 부산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상대적으로 비싼 동네는 A, B, C를 나누면 해운대나 그런 데는 이제 강남이죠. 강남 용산권이 수영이 강남권하고 지금 토지거래 허구에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해운대랑 수영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해수동. 네. 해수동 중에서 해수. 동은 뭐냐면은 마포 정도. 마포 정도. 동네는. 네. 근데 뭐 영도 이런 데는 영도는 한 금천구 정도. 사하구 이런 게 이제 한 노원구 정도. 예. 이게 수요가 다르잖아요. 이제 방금 말했던 비유를 한 이유가 그냥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남은 전국 수요예요? 아니면 서울 수요입니까? 전국 수요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그 서초에 그 부산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현금으로 100원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거꾸로 부산도 70억짜리가 있고 40억짜리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불했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이 비싸면은 너무 비싸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부동산이 비싸면 안전하다 생각해요. 비쌀수록 안전하다. 비쌀수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된 거고 해운대나 수영 같은 경우는 비싸지만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빠졌으면은 시기적으로 빠지는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가 지금 같은 부산이 지금 3년 가까이 이제 조금 침체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오르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전세가가 한 연제구 쪽 조금 올랐고 수영도 전세가 조금은 움직였고 연제구, 수영구. 네, 그런 데는 좀 올랐는데 아직까지 부산의 이제 심리라고 표현하죠. 주택 매매 지수의 심리. 그거는 아직 바닥이에요. 바닥이다. 네, 바닥이에요. 사지 마요? 저는 사도 괜찮다. 사도 괜찮다. 네, 사도 괜찮은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에 실거주를 하는 거를 임차로 하고 우선은 서울권을 봐라. 서울을 먼저 봐라. 네, 서울권의 수도권. 아까 말했던 서울과 아까 뭐 과천 분당 라인에서 조금 서울 생활권을 먼저 보는 게 맞다.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수요가 부산보다는 많거든요. 그러나 내가 불가피하게 여기 부산에 살아야 되고 수도권에 대해서 공부할 자신이 없다면 부산에 있는 상급지를 사라. 서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산 상급지부터 봐라. 부산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더 많은 데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부산에서는 사야 되는 동네가 해운대, 수영구, 그 다음에 남구 일부. 남구 일부. 남구의 일부. 그 다음에
진구의 일부, 뭐 예를 들어 진구의 촉진지구라는 게 있어요. 진구, 예, 시민공원 촉진지구라든지 네. 양정, 연안 라인이라고 하는데 양정이라는 동네에 이제 신축들인데 그런 동네는 또 사도 되고 그 다음에 동네 아니죠? 네, 동네에는 온천동 쪽, 명륜동, 온천동의 일부 명륜동. 지역들 그런 데는 이제 사도 괜찮고 명륜 온천 이쪽이 학군이 좋다고 또. 학군 좋고 이제 저는 동네 로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데 근데 그 아파트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사요? 그건 사도 돼요. 동네 루키 아파트 여러분. 근데 걔는 재건축 아파트인데 초기 재건축이에요. 초기 재건축. 그리고 살긴 불편해. 재건축이 살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삼입비치도 지금 사도 괜찮은 아파트. 그리고 이제 연제구에 연제가 연산과 거제 그걸 합쳐서 연제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제동 쪽이 이제 사직운동장입니다. 사직운동장. 거기가 이제 교육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거제동과 사직동 쪽. 거제와 사직. 네. 사직동은 동래구에 속하는 거고요. 네네. 연제구의 거제동은 연제구에 속하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 두 군데 지역은 교육 수요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학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서울로 따지면은 해운대 쪽이 강남 학군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목동 쪽 정도? 괜찮죠. 거제. 예, 거제. 이해했어. 예, 이해했어. 그런 쪽도 괜찮다.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지표를 좀 보면 되는 게 재개발의 대장은 U3구역이라고 해운대에 우동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우상구역. 이제 해운대고등학교 아래쪽이 재개발되는데 거기가 이제 대장이고. 네. 그다음 재건축은 지금 후반부 재건축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네. 괜찮은 데가 3호가든. 3호가. 네, 그게 백스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데거든요. 네. 3호가든도 나쁘지는 않은 아파트고. 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재건축을 한다면 망미동에 망미주공. 망미주공.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망미주공은 싸요. 근데 언덕에 있어요. 근데 부산 사람은 언덕은 싫어하는데 거기가 이제 세대수도 꽤 많고 입지적으로 최상급지는 아닌데 그래도 신축이 되면 수요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 부산에서 언덕이 없는 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촉진주가 좋은 게 촉진주고. 부산 시민공원이라는 데가 그 전에 거기가 캠프 하이에리아 부대라고 미군 부대였거든요. 걔가 이제 없어지고 공원이 평지에 쫙 깔렸어요. 그 옆으로 싹 이제 새 아파트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은 이제 괜찮고 대부분 부산의 70%가 산입니다. 옛날에 6.25 때 어쩔 수 없이 산에 피난해가지고 거기 주거지를 짓고 하다 보니까는 윗방야동이나 제손동 위쪽으로 쑥 올라가 보면요. 근데 반송이라는 동네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산보다 높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기서 보면 저기 아파트가 올라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저기 아파트가 있어? 이런 데가 있고 수정동 이런 데도 산에 대부분 산인 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산은 있는데 해운대 쪽은 산인 데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 반송동, 반여동이 해운대구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해운대가 인구소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대 말고 반송, 반여동이 인구가 많이 줄어서요. 반여동 같은 경우에도 원동 IC라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라인 쪽에 있으면 거기 재건축 좀 밀집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해운대 사람들은 반여동을 해운대로 취급을 안 해주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래쪽 왕자 매니션 주변 쪽이나 이런 데까지는 그래도 해운대에 구축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거기 이제 앞으로 신축될 거를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듣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15분, 20분으로 끝날 게 아니네. 따로 나중에 한번 부산만 한번 해야 되겠네. 부산 재밌죠? 재밌네요. 아파트는 망고쌤. 부산이 일자리가 없다. 인구 줄어드는 건 알겠어. 일자리가 너무 없는데 괜찮겠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안 괜찮긴 하죠. 안 괜찮긴 한데, 아까 말한 거 두 가지를 생각했는 게, 그, 부산에도 강서구에 이제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일자리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고, 해운대에 센터미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일자리를 또 많이 넣어요. 근데 그 일자리를 많이 넣는 것 자체가 뭐 한계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망고 선생님이랑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부산에는 제조업이 많을까요? 서비스업이 많을까요? 서비스업이 훨씬 많죠. 예. 그리고 서울에는 제조업이 많을까요? 서비스업이 많을까요? 서울에도 서비스가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부산은 생각하는 게 옛날에 신발 공장 있고 한진 있고 이러면서 제조업 중심의 뭐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살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일자리도 어떤 일자리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더 중요하고 비중을 있게 생각하는 거는 서비스일까요? 제조업일까요? 당장 와닿는 건 서비스죠. 밥도 먹어야 저도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도 그렇죠. 깎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업은 거의 부산의 대부분이 또
서비스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제조업만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에 대한 거는 큰 것들은 이제 더 나와봐야 센텀이라든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울은 무조건 일자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주변의 집값들은 가격들이 잘 받쳐주죠. 네네. 예.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큰 게 없으니까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저는 바닷가 라인이라고 보거든요. 바닷가. 그래서 수요가 단순하게 그 부산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일자리가 아니라 저는 바닷가라고 생각해요. 수요층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경관. 그렇죠. 자연경관과 뷰가 되게 이 부산을 바치는 어떤 수요층이 있다는 생각이. 근데 이 수요가 부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생각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가격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특한 수요가 있다. 네, 독특한 수요가 좀 있다라는 부분. 제조업이 없는 거는 팩트고 인정하는데 인정한다. 제조업만으로 집값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부산은 부산 나름의 독특한 수요가 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이나 금리에 따라 갈 거다. 네.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또 이게 좋은 기회가 되면 네. 저도 한번 꿀TV에서 네.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